드디어 미국 축구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서부지구 12위로 바닥을 기고 있던 LAFC. 팬들은 떠났고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끝난 팀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유니폼을 입은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유니폼의 주인공, 검은 머리의 7번, 손흥민. 불과 2달 전만 해도 꼴찌 수준이었던 팀이 정상권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썼습니다. 작은 아시아인이 리그 판도를 뒤집었다. MLS 파워랭킹 2위. 메시의 마이애미까지 제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2위 꼴찌 같던 팀을 우승 후보로 바꾼 단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손흥민 응원 댓글 작성해 주시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ESPN 현장 기자로 MLS를 취재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수많은 경기를 봤고 숱한 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죠. 그래서 알아요. 어떤 팀이 끝났는지,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지. 시즌 초반 LAFC는 완전히 끝나 있었습니다. 서부지구 12위. 승점은 바닥이었고 경기장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훈련장에 가면 선수들 얼굴에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감독은 전술판을 들고 뭔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로커룸은 더 심각했어요. 파벌이 생기고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부안가는 혼자서만 뛰려 했고 벨라는 이미 다른 팀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중원은 텅 비어 있었고 수비는 종이장처럼 뚫렸습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 복도에서 한 선수와 마주쳤어요. 슈워너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 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팬들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홈 경기인데도 관중석은 반도 안 찼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넘쳐났죠. 돈만 받아먹는 선수들, 감독을 바꿔라, 우승. 개꿈도 그런 개꿈이 없다. LA 타임스는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LAFC, 이제 팀 이름이나 바꾸는 게 어떤가?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 언론 회의실에서 동료 기자 제임스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비웃었어요. 마이클, 자네 LAFC 담당이지? 불쌍하네. 취재할 것도 없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이제 플레이오프는 꿈도 못 꾸지. 그냥 시즌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런데 여름이 시작될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손흥민이 온대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왜 이런 팀에? MLS는 보통 은퇴 무대 아닌가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늙은 스타 하나 데려다가 돈만 퍼주려는 거겠지. 뻔한 패턴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말했죠. 손흥민 영임. 어차피 소용없을 거야. 이미 끝난 팀인데 누가 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취재는 해야 했습니다. 그의 첫 훈련 날, 저는 훈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취재였죠. 그런데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타난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뛰고 싶어서 왔어요.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안가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손흥민은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굉장한 선수예요. 함께 골 많이 넣어봐요. 부안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짓더군요. 훈련이 시작됐어요. 손흥민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패스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했고 동료가 실수해도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위치 선정은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태도였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젊은 선수들과 대화했고 전술판 앞에서 감독과 끊임없이 토론했어요. 워터 브레이크 때 슈워너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조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 장면을 응시했어요.
뭐지? 첫날인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훈련이 끝나고 저는 체런돌로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진짜 이 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독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오늘 훈련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 선수는 골을 넣으러 온 게 아니에요. 팀을 바꾸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선수 한 명이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모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봤어요? 소니 움직임. 진짜 미쳤어요. 저런 선수랑 뛰면 저도 달라질 것 같아요. 복도 반대편에서 슈워너도 다가왔습니다. 소니가 중원 공간 활용에 대해 조언해줬어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LAFC 손흥민 영입. 과연 끝난 팀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건 여전히 12위 팀이고 선수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첫 훈련 봤어. 분위기는 좋던데. 근데 경기는 또 다른 문제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훈련장의 그 분위기, 선수들의 표정, 손흥민의 눈빛.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 경기에서도 통할까? 아니야. 기대하지 말자. 어차피 실망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조차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첫 훈련을 본 지 일주일 후 시카고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적응 기간 필요하겠지. 몇 경기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일 거야. 그런데 손흥민은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페널티킥을 유도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일주일 뒤 뉴잉글랜드전. 손흥민이 첫 선발로 나섰어요. 전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 과연 90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도움을 기록했고 팀은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 앞에서 부안가를 만났어요. 그는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소니랑 뛰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수비수들이 전부 그한테 붙어요. 덕분에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아직 2경기야. 좀 더 지켜봐야 해. 그리고 댈러스 원정. 손흥민은 전반 6분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터뜨렸습니다. 공이 골대 구석으로 휘어들어가는 순간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와, 이건 진짜네. 하지만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골 하나로 팀이 바뀔까? 아직 멀었어. 그 다음 주 홈 데뷔전이었어요. 샌디에이고와의 경기. 비에모 스타디움은 완전히 손흥민으로 물들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가득했죠. 경기장 입구에서 LA 타임스 기자 제시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이 분위기 봐요. 티켓이 일주일 전에 매진됐대요. 유니폼 가게 앞엔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심은 대단하네. 근데 경기 결과는 또 다른 문제지. 손흥민은 그날 2번의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시도했어요. 하나는 골키퍼가 막았고 하나는 골대를 맞았습니다. 팀은 졌지만 손흥민은 경기 내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경기 후 그는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분노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승부욕. 진짜네. 단순히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산호세전. 손흥민이 폭발했습니다. 선제골을 터뜨리고 팀은 승리했어요. 솔트레이크전에서는 해트트릭까지 작성했죠. 저는 프레스석에서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어요. 6경기 5골이에요. LAFC 역사상 이적 후 첫 6경기에서
5골 넣은 선수가 손흥민이 처음이래요. MLS 파워랭킹도 봤어요? 10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어요. 이제 2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저는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다르긴 다른가 봐. 그리고 어느 가을날 저녁,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손흥민과 부안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전술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 열심히 토론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에너자이저 파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이곳은 홈팬들이 악랄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관중석에는 벌써 야유가 가득했습니다. LAFC 꺼져. 손흥민 따위가 뭘. 프레스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세인트루이스 지역 기자 데이브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오늘 손흥민 어떻게 막나 봐. 우리 수비수들이 작정하고 붙는다고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을 텐데요. 프리미어리그 출신이 뭐 대단해. 여긴 MLS야. 거칠기로는 우리가 위지.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체런돌로 감독은 사모이 전술을 꺼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전방에 슈워너와 모란이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전반 5분부터 손흥민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공을 잡지 않아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리며 수비수 둘을 끌고 갔고 그 순간 부안가가 자유로워졌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간 창출. 의도적이야. 전반 15분 슈워너가 중앙에서 패스를 뿌렸고 부안가가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 수비수를 완전히 끌고 가자 부안가 앞에 길이 열렸어요. 그의 왼발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달려가 껴안았어요. 소니, 당신 덕분이야.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 데이브가 중얼거렸어요. 운이야, 그냥 운. 하지만 LAFC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스몰리아코프가 중원에서 롱패스를 보냈어요. 손흥민이 침투했습니다.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또 하나를 페인트로 흔들었죠. 그리고 정확한 오른발 슛.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미쳤어요. 손흥민 시즌 7호 골.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프레스석 전체가 술렁였어요. 데이브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게 가능한 거야? 하프타임 때 화장실로 가던 중 세인트루이스 수비수 로버츠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4명이 붙어도 못 맞겠어. 저 사람 진짜 다른 종족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후반 15분, 또다시 스몰리아코프의 패스가 날아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받았어요. 드리블로 빈틈을 만들고 오른발 슛. 세 번째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멀티골. 시즌 8호 골. 관중석 어디선가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소니 완전 미쳤어. 경기는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프레스석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MLS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파워랭킹 2위. 승점 53점. 서부 컨퍼런스 4위. 불과 2달 전만 해도 12위였던 팀이 이제 정상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로커룸 앞에서 체런돌로 감독을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감독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알았나요? 감독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제가 처음 만난 날 뭐라고 했죠? 손흥민은 골을 넣으러 온 게 아니에요. 팀 전체를 바꾸러 왔어요. 이제 믿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안가가 라커룸에서 나오며 환호했어요. 22호 골이에요. 소니가 오고 나서 제가 득점왕 경쟁까지 하게 됐어요. 슈워너도 덧붙였습니다. 소니가 앞에서 버텨주니까 중원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2배는 더 공격적으로 뛸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위 꼴찌 같던 LAFC 단 한 사람이 우승 후보로 바꿔버렸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MLS를 취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선수 한 명이 팀 전체를, 아니 리그 전체를 뒤흔들다니. 휴대폰에 동료 제임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마이클, 기사 봤어. 손흥민 진짜 미쳤네.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틀렸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처음엔 틀렸어. 우린 모두 틀렸어.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기적이 뭔지.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에서 목격했다.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을. 이제 나는 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팀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MLS 공식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순위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승점 53점. 서부 컨퍼런스 4위. 불과 2달 전만 해도 12위였던 LAFC가 이제 플레이오프 직행권을 확보한 겁니다. 미쳤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ESPN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편집장 마크였습니다. 마이클, 자네 기사 반응 폭발이야. 본사에서 특집 요청이 들어왔어. LAFC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말이야. 알겠습니다. 바로 작업하죠. 그리고 MLS 파워랭킹 발표 취재도 부탁해. 오늘 오후 3시에 나온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LAFC의 상승세처럼. LA에 도착하자마자 MLS 사무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파워랭킹이 발표됐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위 인터 마이애미, 2위 LAFC. 뭐라고? 옆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술렁였습니다. 메시의 마이애미를 제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MLS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합작으로 LAFC는 홈 플레이오프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3위 미네소타의 순위를 넘볼 수 있으며 2위 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LAFC의 손흥민과 부안가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저는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스타벅스에 들렀어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LAFC 봤어? 완전 미쳤더라. 손흥민 때문이잖아. 2위래. 메시 팀도 제쳤대. 진짜? 그 정도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MLS 순위표가 떠 있었어요. 제임스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자네 말이 맞았어. 진짜 리그 판도가 뒤집혔어. 다른 동료 사라가 덧붙였어요.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봤어요? 작은 아시아인 리그 판도를 뒤집다래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뉴욕타임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손흥민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불과 2달 전 서부지구 12위에 머물렀던 LAFC가 이제 리그 2위로 급부상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손흥민은 8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했다.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다. 더 놀라운 건 팀의 변화다. LAFC는 손흥민 합류 후 승률이 70%를 넘어섰고 경기당 평균 득점도 2.5골로 급증했다. 그 순간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품모베프 TMOB의 수석 분석가 톰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데이터 보고 있어? 완전 미친 수치야. 무슨 데이터요? 손흥민 개인 평점. 세인트루이스전에서 9.0점이야. 양팀 통틀어 최고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뛴 경기에서 LAFC의 패스 성공률이 15% 올랐어. 공간 활용도도 30% 증가했고. 그게 무슨 의미죠? 간단해. 손흥민이 뛰면 팀 전체가 살아나는 거야.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엔진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품목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상세한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손흥민 합류 전 승점 평균 1.2점, 득점 평균 1.3골. 손흥민 합류 후 승점 평균 2.1점, 득점 평균 2.5골.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MLS 사무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MLS 커미셔너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이번 주 2주의 선수로 선정합니다. 이번이 시즌 4번째입니다. MLS 역사상 8경기 만에 4번 선정된 건 처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은 LAFC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MLS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커미셔너님, 손흥민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가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팀과 리그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게임 체인저 그 이상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LAFC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부항가를 먼저 만났습니다. 부항가, 인터뷰 좀 할까요? 물론이죠, 마이클. 팀이 2위까지 올라왔어요. 소감이 어때요? 부항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2달 전만 해도 우린 끝난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승을 꿈꿔요. 모든 게 소니 덕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소니가 오기 전엔 제가 혼자 뛰려고 했어요. 공을 받으면 무조건 제가 슛을 쏘려 했죠. 근데 소니는 달라요. 그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수비수들이 전부 그한테 붙으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덕분에 22골을 넣었고 이제 득점왕도 노려요. 슈워너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물론이죠. 소니가 앞에서 버텨주니까 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엔 늘 압박받았는데 이젠 여유가 생겼어요. 패스 옵션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팀 전체 패스 성공률이 올라간 거예요. 체런돌로 감독이 훈련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걸으며 물었어요. 감독님, 2위까지 올라왔어요. 처음 예상하셨나요?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손흥민이 대단한 선수인 건 알았지만 팀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가져왔어요. 팀 전체가 그의 영향으로 다시 태어났죠. 철학이요? 네. 끝까지 뛰는 것, 동료를 믿는 것, 이기려는 의지. 그게 팀 전체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린 12위에서 2위가 된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끝났던 팀이 이제 리그의 공포가 됐다. 제목을 정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이다. 그는 LAFC를 우승 후보로 만든 마법사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기사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진짜 레전드. LAFC 이번 시즌 우승 가자. 2위. 미쳤네. 저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쇼는 지금부터야. 기사를 송고하고 며칠 후 저는 LAFC 전술 분석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체런돌로 감독이 직접 요청한 거였어요. 마이클,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오전 10시 훈련장 2층 분석실.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독과 코치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마이클.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왜 저를 부르신 거죠? 감독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언론이 손흥민의 골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전술에 있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화면에 세인트루이스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3-5-2 전술이에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전방에 슈워너와 모란이 중원을 받쳐요. 영상이 천천히 재생됐어요.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수비수 둘이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중앙에 공간이 생겼고 슈워너가 전진했죠. 보이시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겨요. 의도적으로요. 그럼 중원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감독이 영상을 멈추고 다른 장면을 틀었습니다. 이건 손흥민 오기 전 영상이에요. 화면 속 LAFC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수들이 뭉쳐 있었고 패스 라인이 막혀 있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전엔 공간이 없었어요.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몰랐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장 필드로 내려갔습니다. 선수들이 전술 훈련 중이었어요. 손흥민이 중앙에서 외쳤습니다. 슈워너, 왼쪽 공간, 모란, 내가 중앙 커버.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공이 흘러가고 패스가 연결됐죠. 휴식 시간에 슈워너가 물병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분석실 다녀왔죠? 응. 전술 변화 영상 봤어.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니가 오기 전엔 중원이 텅 비어 있었어요. 상대 압박에 늘 허덕였죠. 지금은 소니가 앞에서 버텨줘요. 그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제 앞에 공간이 생겨요. 덕분에 전진 패스를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훈련장 구석에서 모란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엔 수비만 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 공격에도 가담해요. 소니 덕분에 2배는 더 공격적으로 뛰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란이 손으로 그리며 설명했어요. 소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비수들이 따라가요. 그럼 왼쪽이 비잖아요. 제가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전엔 상상도 못했던 플레이죠.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 앞에서 부안가를 만났습니다. 부안가, 질문 하나만요. 네, 뭐든지요. 당신도 전술 변화 느껴요? 부안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엔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어요. 공을 받으면 무조건 돌파하고 슛 쏘고. 근데 소니가 오고 나선 달라요. 어떻게요? 소니가 수비를 흔들어 놔요. 그럼 제 앞에 공간이 생겨요. 예전엔 수비수 셋이 저한테 붙었는데 이젠 한 명만 붙어요. 나머지는 소니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22골을 넣은 거군요. 맞아요. 소니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득점왕도 노려요. 다음 날 저는 전술 전문가 조 앤드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토탈사커라는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였어요. LA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 LAFC 전술 변화 어떻게 봐요? 조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요. 손흥민 오기 전 LAFC의 히트맵이에요.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중앙에만 뭉쳐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이 형편없죠. 선수들이 좁은 지역에만 있어요. 그가 다른 영상으로 바꿨어요. 이건 손흥민 온 후예요. 붉은 점들이 필드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핵심이에요. 그가 움직이면 공간이 생겨요. 전술적으로 어떤 의미죠? 혁명이에요, 마이클. LAFC는 이제 완전히 다른 팀이에요. 3-5-2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중원이 탄탄하고 공격은 날카로워요. 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막아요? 손흥민을 막으려면 둘을 붙여야 하는데 그럼 부안가가 자유로워져요. 부안가를 막으면 손흥민이 터져요. 딜레마네요. 맞아요. 완벽한 전술적 딜레마예요. 이게 체런돌로의 천재성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계가 명확했어요. 손흥민 합류 전 패스 성공률 78%, 공간 활용도 65%, 경기당 유효 슈팅 8.2개. 손흥민 합류 후
패스 성공률 85%, 공간 활용도 82%, 경기당 유효 슈팅 12.7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런돌로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감독님, 352 전술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손흥민 오기 전부터 구상했어요. 하지만 실행할 선수가 없었죠. 손흥민이 와서야 가능해졌어요. 왜 그가 필요했죠?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는 공간을 읽고 만들고 활용해요. 수비를 흔들 줄 알죠. 그래서 중원이 살아나요. 팀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맞아요. 우린 이제 다른 팀이에요. 12위 팀이 아니라 우승 후보예요. 모든 게 전술혁명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LAFC 전술혁명으로 리그 지배한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골만 넣는 게 아니다. 그는 LAFC의 전술을 완전히 바꿨다. 352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중원이 살아났으며 공격은 예측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LAFC가 12위에서 2위로 도약한 진짜 비밀이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여전히 훈련 중이었습니다. 쌍안경으로 확인했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슈팅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저 열정이 팀을 바꿨구나. 전술만이 아니야. 태도까지 바꾼 거야.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조 앤드류의 팟캐스트가 업로드됐다는 거였어요. 재생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LAFC의 전술혁명입니다. 정말 무서운 팀이 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LAFC는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이틀 후,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에밀리 천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MLS 공식 통계 담당자였어요. 다운타운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죠. 마이클, 이거 봐요. 에밀리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5경기 득점 현황이 떠 있었어요. 믿어져요? 최근 5경기 17골. 전부 손흥민과 부안가예요. 전부요? 네, 100%예요. 다른 선수는 단 1골도 못 넣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8골, 부안가 9골. 정확히 17골이었어요. 이건 MLS 역사상 처음이에요. 한 팀에서 두 선수가 이렇게 독점한 적이 없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에밀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두 선수의 케미스트리. 화면에는 패스 연결 지도가 나타났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를 잇는 선이 유난히 굵었습니다. 이 두 사람, 경기당 평균 23번 패스를 주고받아요. 다른 어떤 조합보다 많아요. 그게 왜 중요하죠? 신뢰의 지표예요, 마이클. 서로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골이 터지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들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선수들이 막 훈련을 마쳤어요. 부안가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안가, 인터뷰 가능해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최근 5경기 17골, 당신과 손흥민이 다 넣었어요. 비결이 뭐죠? 부안가는 활짝 웃었습니다. 소니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무슨 뜻이죠? 예전엔 수비수 셋이 저한테 붙었어요. 숨도 못 쉴 정도였죠. 근데 소니가 오고 나선 달라졌어요. 부안가가 손으로 그리며 설명했어요. 소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비가 쏠려요. 그 순간 제 앞이 열려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왼쪽으로 가면 소니가 자유로워지고요.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골을 넣는 거예요. 라커룸 앞에서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손흥민 선수, 부안가와의 호흡이 대단해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부안가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제가 공간을 만들면 그는 정확히 거기 있어요. 믿고 패스할 수 있죠. 최근 5경기 17골을 둘이서 다 넣었어요. 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슈워너와 모란이 중원을 장악해주고 수비진이 안정적이었죠. 저희는 그저 마무리만 한 거예요. 그 순간 부안가가 다가와 손흥민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니, 겸손 떨지 마요. 당신 덕분에 제가 9골 넣은 거예요. 두 사람이 웃으며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에 적었어요. 진짜 케미스트리. 이게 비결이다. 다음 날 아침 ESPN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이었어요. 앵커 스티브가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LAFC의 흥부 듀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 두 선수는 MLS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7골을 독점했어요. 다른 선수는 단 1골도 못 넣었죠. 놀랍네요. 비결이 뭘까요? 상호 보완이에요. 손흥민은 공간을 창출하고 부안가는 그 공간을 활용해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죠.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다른 팀 기자들까지 모두 흥부 듀오에 대해 물어왔어요. 오후에 토탈사커 조 앤드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내 팟캐스트 나와줄래? 흥부 듀오 특집이야. 물론이죠. 녹음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조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이클 앤더슨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제는 LAFC의 무시무시한 듀오, 손흥민과 부안가입니다. 조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마이클, 이 듀오가 얼마나 위협적이죠? 조, 솔직히 말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손흥민을 막으려고 둘을 붙이면 부안가가 터져요. 부안가를 막으면 손흥민이 골을 넣죠. 완벽한 딜레마네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팀들이 악몽을 꾸는 거예요. 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정말 무서운 듀오예요. 녹음이 끝나고 저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코치 제이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이슨, LAFC와 곧 경기 있죠? 흥부 듀오 어떻게 막을 건가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마이클. 우린 여러 전술을 연구했지만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전술들이죠? 손흥민한테 둘을 붙이는 거. 근데 그럼 부안가가 자유로워져요. 부안가를 막으면 손흥민이 터지고요. 진짜 악몽이에요. 겁나나요? 솔직히 겁나요. 우린 이 팀과 맞대는 게 두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팀 코치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콜로라도 코치 막을 수가 없어요. 샌디에이고 코치 우린 이미 당했어요. 시애틀 코치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해설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LA 다운타운 레스토랑. 여러 해설자와 기자들이 모였어요. ESPN 해설자 존이 말했습니다. 흥부 듀오, 진짜 미쳤어요. 이번 주말에 중계하는데 벌써 떨려요. 폭스 스포츠 해설자 톰이 덧붙였습니다. 중계하면서 계속 감탄사만 나와요. 와, 믿을 수 없어. 이런 거. 시청자들도 열광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역대 최고 듀오라고 봐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무서운 듀오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포츠 토크쇼가 한창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LAFC의 흥부 듀오입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AFC 팬인데요. 흥부 듀오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다음 전화. 여보세요? 저는 솔트레이크 팬인데요. 우리 팀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 두 선수 어떻게 막아요?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흥부 듀오로 도배됐어요. 트위터 트렌딩 1위 해시태그 흥부 듀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소니부안가 100만 개 돌파.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이 두 사람 케미 미쳤다. MLS 역사 다시 쓰는 중. 무서워서 어떡해.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흥부 듀오, MLS를 지배하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최근 5경기 17골. 손흥민 8골, 부안가 9골.
이것이 LAFC를 우승 후보로 만든 무기다. 상대 팀들은 악몽을 꾸고 해설자들은 감탄하며 팬들은 열광한다. 이것이 MLS 역사상 가장 무서운 듀오의 시대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손흥민과 부안가처럼. 기사를 송고한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9시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농담이 오가고 하이파이브가 이어졌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던 팀이었는데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카를로스 벨라였어요. LAFC의 레전드. 하지만 이제 벤치 멤버였죠. 마이클, 놀랍죠?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벨라는 필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손흥민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죠.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당신 자리를 빼앗긴 건데. 벨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내준 거예요. 왜요? 소니를 보세요. 그는 팀을 위해 뛰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요. 그런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는 건 영광이에요. 벨라가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래는 그들의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들을 돕는 역할이면 충분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몰리아코프를 주목했어요. 우크라이나 출신 미드필더.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손흥민에게 2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였죠. 훈련 후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아르템, 최근 경기력이 대단해요. 비결이 뭐죠? 스몰리아코프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소니 덕분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소니가 오기 전엔 제 패스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전방으로 패스해도 동료가 안 보였죠. 근데 소니는 달라요. 어떻게요? 그는 항상 정확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고개를 들면 그가 보여요. 손만 들어도 알아요. 여기로 달려라 하고요. 그래서 어시스트가 늘어난 거예요. 스몰리아코프가 물병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니가 제 시야를 열어줬어요. 그와 뛰는 것만으로 저는 더 좋은 선수가 됐어요.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모란이 손흥민과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소니, 오늘 그 침투 타이밍 완벽했어요. 다음엔 제가 더 빨리 패스할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란,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중원 장악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뛰는 거야. 슈어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소니 오고 나서 우리 중원이 완전히 살아났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선수들 사이에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체런돌로 감독을 만났습니다. 감독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감독님,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흥민이 가져온 게 기술만이 아니에요. 철학을 가져왔죠. 철학이요? 네. 팀을 위해 뛰는 것, 동료를 신뢰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팀 전체에 퍼졌어요. 감독이 창밖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선수들 보세요. 2달 전엔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꼴찌에서 우승 후보가 된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바뀐 거네요. 정확해요. 소니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철학을 받아들였죠. 다음 날 LA 기념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BMO 스타디움 근처에 있는 공식 스토어였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벽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 톰을 만났습니다. 톰, 장사 잘 되나 봐요? 톰은 활짝 웃었습니다.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이클. 완전히 미쳤어요. 어느 정도죠?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3배로 늘었어요. 아침에 입고 하면 오후엔 동나요. 다른 선수 유니폼도 덩달아 잘 팔려요. 다른 선수요? 네.
부안가, 슈워너, 모란. 팬들이 팀 전체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때문에요. 계산대에서 젊은 여성 팬이 손흥민 유니폼을 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손흥민 유니폼을 사세요? 소니는 특별해요. 골만 넣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살려요. 그래서 LAFC를 응원하게 됐어요. 가게를 나와 SNS를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이었어요. 인스타그램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포츠키다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죠. 손흥민은 스타가 아니라 문화다. 그는 LAFC의 새로운 문화를 가져왔다. 승리의 문화, 헌신의 문화, 팀워크의 문화를.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맞아, 문화야. 소니가 팀을 바꿨어. 이게 진짜 리더십이지. 그날 저녁 LA 타임스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손흥민 특집 기사 하나 더 써줘. 이번엔 팀 전체 변화에 초점을 맞춰. 알겠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팀 전체를 재탄생시키다 어때? 좋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후 팀 통계. 합류 전. 팀 평균 평점 6.5. 선수 간 패스 연결 65%. 팀 응집력 지수 58. 합류 후. 팀 평균 평점 7.8. 선수 간 패스 연결 87%. 팀 응집력 지수 92.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라였어요. 마이클, 내일 제 은퇴식이에요. 꼭 와주세요. 물론이죠, 카를로스. 다음 날, BMO 스타디움. 벨라의 은퇴식이 경기 전에 열렸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찼어요. 벨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LAFC에서의 시간은 영광이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감사해요. 그는 제게 은퇴 결심을 쉽게 만들어줬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내줍니다. 미래는 그들의 것입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이 일어나 벨라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이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벨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체런돌로 감독이 말했습니다. 소니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꼴찌에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도 LAFC를 무시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이다. 그는 팀 전체를 재탄생시켰다. 스몰리아코프는 더 나은 플레이메이커가 됐고 중원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레전드는 기꺼이 자리를 내줬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송고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LAFC의 미래처럼 밝게.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라커룸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직후 라커룸. 보통은 출입이 제한되지만 특별히 15분간 허용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폭발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이 라커룸 한가운데서 앞구르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려다 실패했죠. 아이고. 선수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부안가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소니, 그건 플립이 아니라 그냥 구르기야. 손흥민도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야, 나 나이가 있다고. 슈워너가 시범을 보였어요. 깔끔한 백플립이었습니다. 소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찰칵이나 할게. 라커룸 전체가 웃음바다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팀이구나. 진짜 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란이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2달 전만 해도 이 라커룸은 무덤 같았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서로 피했죠. 지금은요? 천국이에요. 매일 웃어요. 소니 덕분이에요. 손흥민이 뭘 했는데요? 존재 자체요. 그는 항상 밝아요. 농담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요. 그게 우리를 바꿨어요. 훈련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팬들이 펜스 너머에서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다가가 하나하나 사인해줬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8살쯤 돼 보였죠. 소니. 저도 소니처럼 뛰고 싶어요.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연습해. 정말요? 정말이야. 넌 특별하니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 대로변 한식당.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방장 김 씨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LAFC 경기 보세요? 김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매일 봐요. 경기 있는 날은 식당에 TV 틀어놓고 손님들이랑 같이 봐요. 장사에 영향도 있나요? 완전히요. 경기 있는 날은 손님이 2배예요. 다들 손흥민 이야기하면서 밥 먹어요. 한국 음식 찾는 사람도 늘었고요. 홀로 나왔어요. 벽면에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소니 진짜 대박이야. 우리 자랑스러워. 맞아. 요즘 동네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곳곳에 손흥민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가게마다 손흥민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 스포츠용품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장이 말했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제일 잘 팔려요. 한국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많이 사요. 어제는 멕시코 분도 사갔어요. 왜 그렇게 인기죠? 손흥민은 특별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이 좋아요. 겸손하고 착해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 스레드가 화제였어요. 손흥민이 경기 후 라커룸에서 앞구르기 실패한 영상. 조회수 500만. 댓글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키읔키읔키읔. 이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인간미 넘쳐. LA 타임스에서 특집 기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손흥민의 인간적인 면 부각해서 써줘. 골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다음 날 손흥민 단독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BMO 스타디움 카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죠. 손흥민이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니. 아, 마이클. 앉으세요. 인터뷰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LA 생활은 어때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요. 팀 분위기도 좋고 도시도 멋져요. 한인타운도 가까워서 자주 가요. 팬들 사랑이 대단해요. 감사하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겸손하시네요. 당신은 LAFC를 바꿨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팀 동료들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팀 전체가 당신 덕분이라고 해요. 팀이 있었기에 제가 빛날 수 있었어요. 슈워너와 모란이 중원을 장악해줬고 부안가가 함께 달려줬고 수비진이 안정적이었죠. 모두의 공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구나. 공을 나누고 동료를 세워주는 것.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LA의 새로운 아이콘 손흥민.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간 그 자체입니다. 화면에 손흥민이 어린 팬과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음은 라커룸에서 웃는 모습. 그리고 경기 후 동료들을 격려하는 장면.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LA의 새로운 문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스포츠키다 칼럼니스트였어요. 마이클, 내 칼럼 봤어? 손흥민은 문화다. 칼럼을 열어봤습니다. 손흥민은 스타가 아니라 문화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게 아니다. 팀의 새로운 문화를 심었다. 헌신의 문화, 겸손의 문화,
팀워크의 문화. 이것이 LAFC를 바꾼 진짜 이유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문화 맞는 말이에요. 이래서 소니를 사랑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손흥민, 위대한 인간 그 자체.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위대한 인간이다. 라커룸에서 웃고 팬들과 소통하고 동료를 격려한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문화다. LA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위대한 인간 그 자체다. 송고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손흥민이 가져온 문화처럼. 세인트루이스전 승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MLS 사무국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플레이오프 기자회견 초청장. LAFC가 공식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점 53점. 서부 컨퍼런스 4위. 불과 2달 전만 해도 12위였던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은 겁니다. 오후 2시 BMO 스타디움 기자회견장. 체런돌로 감독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우린 플레이오프에 갑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린 어떤 팀도 두렵지 않습니다. 2달 전 우린 12위였어요. 모두가 우릴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승을 꿈꿉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정말 우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감독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처음엔 우릴 믿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우승? 당연히 가능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안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니와 함께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누가 오든 이길 자신 있어요. 손흥민도 말했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감독님, 코치진, 모든 동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슈워너를 만났습니다. 슈워너, 플레이오프 자신 있어? 그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완전히요. 마이클, 우리 팀 지금 분위기 미쳤어요. 훈련장에서도 모두 불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 전혀요. 솔리가 있잖아요. 그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뉴욕타임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 존이었어요. 마이클, LAFC 기사 봤어. 진짜 우승 가능하다고 봐. 존, 솔직히 말하면 가능해. 이 팀은 완전히 달라졌어. 구체적으로 전술, 분위기, 개개인의 기량까지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됐어. 손흥민과 부안가는 막을 수 없고 중원은 탄탄하고 팀워크는 완벽해. 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동의해. LAFC는 이제 진짜 우승 후보야. 다음 날 ESPN에서 특집 방송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앵커 스티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오늘은 LAFC의 플레이오프 전망을 이야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이클 앤더슨 기자와 함께 LAFC의 놀라운 변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클, LAFC가 12위에서 4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불과 2달 만의 일입니다. MLS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죠. 비결이 뭘까요? 손흥민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만 넣은 게 아니에요. 팀 전체를 바꿨어요. 전술, 문화, 선수들의 마인드까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플레이오프 전망은?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승 가능합니다. LAFC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팀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트렌딩 LAFC 우승. 인스타그램 LAFC 플레이오프 150만 개.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드디어 플레이오프다. 12위에서 여기까지 진짜 기적. 소니와 함께라면 우승 가능해. 그날 밤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여전히 훈련 중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손흥민이었습니다. 혼자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었죠. 소니, 이 늦은 시간에? 손흥민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 마이클. 플레이오프가 곧인데 쉴 수 없죠.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아직 부족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팀 동료들을 위해서요. 그때 부안가, 슈워너, 모란이 나타났습니다. 부안가가 말했어요. 소니 혼자 두면 안 되죠. 우리도 함께 뛸게요. 4명이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패스가 연결되고 슛이 터졌습니다. 땀범벅이 됐지만 모두 웃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게 LAFC가 강한 이유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더 뛴다. 일주일 후 전국 언론이 LAFC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LAFC 불가능을 가능으로. ESPN 손흥민 효과 리그 판도 흔들다. LA타임스 이제는 우승만 남았다. MLS 공식 홈페이지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LAFC의 손흥민과 부안가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저도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12위에서 플레이오프까지 LAFC의 기적.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불과 2달 전 LAFC는 끝난 팀이었다. 12위. 팬들은 떠났고 언론은 조롱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꿨다. 손흥민. 그는 골만 넣은 게 아니다. 팀을 재탄생시켰다. 며칠 후 체런돌로 감독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실에서 만났어요. 감독님, 2달 전과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감독은 창밖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2달 전엔 선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각자 뛰고 서로 믿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함께 웃으며 뛰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예요. 팀이에요. 손흥민이 만든 변화죠. 우승 확신하세요? 감독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우승할 겁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손흥민의 훈련을 봤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선수 한 명이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죠. 손흥민은 팀을 바꿨고 문화를 바꿨고 리그를 바꿨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12위 꼴찌 같던 LAFC. 단 한 사람, 손흥민이 우승 후보로 바꿔버렸다. 그의 발끝은 단순한 골을 넘어 리그 판도를 뒤흔드는 철학의 선언이었다. 이제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LAFC는 우승합니다. 송고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에게였어요. 소니, 끝까지 함께 갑니다. 우승할 때까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함께 우승 트로피 들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LAFC의 미래처럼 밝게. 승점 53점. 2달 만에 12위에서 4위로 최근 5경기 17골. 단 2사람의 발끝에서만 나온 기록.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숫자가 곧 감동이 되었습니다. 관중은 환호했고 언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아시아인이 리그 판도를 바꿨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고 철학을 심어낸 존재였습니다. 12위에서 우승 후보. 그 모든 여정을 단 한 사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름, 손흥민. 이제 MLS의 미래는 그의 발끝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